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뉴스를 보면 대만 같은 큰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진짜 뜨거운 곳은 지도에서 점처럼 보이는 작은 섬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섬들이 일본과 대만을 징검다리처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검다리 위에서 지금 일본과 중국이 실제 군사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문장입니다. 대만 문제는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섬 전선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큰 그림. 우리는 일본과 대만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를 크게 펼치면 다릅니다. 일본 본토 남쪽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변에는 섬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섬들이 대만 방향으로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류큐 열도라고도 부릅니다. 섬이 160개 안팎일 정도로 촘촘합니다. 이게 일본이 보는 섬 방벽의 기본 구조입니다. 일본의 안보관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만, 다음 차례는 일본이다. 이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섬들을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나구니 섬, 가장 상징적인 곳이 요나구니 섬입니다. 요나구니 섬은 대만에서 약 110km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원래는 다이빙 같은 관광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위대 기지 건설을 놓고 주민 투표를 합니다. 찬성이 더 많았고 기지 건설이 시작됩니다. 2016년부터는 레이더 기지 구축이 진행됩니다. 산 위에 레이더가 들어섭니다. 이 레이더는 무엇을 하느냐?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거나 대만 주변에서 움직일 때 전초 감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유사시 대비를 더 구체화합니다. 주민 대피를 위한 지하 대피 시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 방공호 성격입니다. 그리고 더 민감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대공 미사일 배치가 거론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와 인력 배치입니다. 레이더가 보는 것이라면 전자전은 통신을 흔들고 교란하는 것입니다. 일정도 언급됩니다. 2026년 배치 가능성이 이야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구니는 관광섬에서 전초기지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마게시마.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이 마게시마입니다. 마게시마는 바다 길목에 가까운 위치입니다.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거론됩니다. 원래는 무인도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섬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2019년에 일본 정부가 섬을 매입합니다. 큰 비용을 들여 사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공사를 본격화합니다. 처음 명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F-35 이착륙 훈련용이다. 훈련 목적의 시설이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며 규모가 커집니다. 활주로가 구체화됩니다. 부두와 해안 시설도 늘어납니다. 탄약고, 연료 저장 시설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즉, 단순 훈련장이 아니라는 의심이 커집니다. 중국과 대만 쪽은 이렇게 봅니다. 대만 유사시 전진기지가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평양 진출 길목에 미사일 벽이 세워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4. 일본의 전략. 일본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레이더로 본다. 둘째, 미사일로 막는다. 셋째, 전자전으로 흔든다. 이 세 가지를 섬체인에 촘촘히 깔겠다는 겁니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일본 본토와 대만 사이를 연결하는 방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전쟁이 나면 이런 시설은 1순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만을 돕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영토가 공격받는 문제가 됩니다. 이 순간 일본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중국의 대응. 중국도 말로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군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전력이 항공모함입니다. 랴오닝 항공모함이 언급됩니다. 오키나와 주변을 지나 태평양으로 나가며 단순 통과가 아니라 훈련을 합니다. 특히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포인트입니다. 일본 코앞에서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긴장을 확 끌어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화기관제 레이더 문제입니다. 이 레이더는 그냥 보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조준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전시 직전 행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강하게 항의합니다. 중국은 반대로 말합니다. 공해상에서 정해진 루트로 훈련 중인데 일본이 과도하게 추적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갈등의 수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위나 불매 수준이 아닙니다. 군사 충돌 직전의 신호가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6. 한국 입장에서의 결론.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키나와 류큐 열도, 대만 라인은 동아시아 안보의 바로 옆줄입니다. 미국이 한 발 빼는 듯 보일 때 일본이 더 앞에 서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더 강하게 맞섭니다. 긴장은 더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은 수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잘 안 보이는 섬과 섬 사이, 좁은 바다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대만을 보시면 이걸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 앞바다의 섬들, 그곳에서 이미 싸움이 시작됐구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